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혜주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300명으로 2,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들을 주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구독자 1,000명 달성 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했던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자료집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만 받을 수 있는 로봇 섹터에 대한 자료집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가 조금 덜 됐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이 자료집 약속했던 대로 100% 무료로 제공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모든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보다 외국인들이 매일 쓸어 담는 이 주식 500% 올라갑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향후 국내 시장의 선두가 바뀔 수 있는 이 시장의 흐름에 따른 종목과 거기에 따른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은 시장의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를 더욱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향후 100년을 책임질 프로젝트라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소재 국산화는 미봉책이다.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내용과 이 전기차가 1,000만 대 시대에 이미 돌입을 했죠.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양극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광산을 쌍끌임에서 한 중국이 왜 매수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미국의 IRA뿐만 아니라 유럽판 IRA도 올해 도입이 된다. 국내 증시에 불똥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전략과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업을 보셔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천천히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국내 산업의 미래 방향성이라는 내용이죠. 배터리 소재 국산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봉책이다.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 국내 배터리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쟁력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소재와 원자재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즉, 국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체인의 약점이 뭐냐? 이 소재랑 원자재를 조달하고 이 수요에 대한 측면이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약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요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한테는 살짝 밀리거나 사실 근소하게 밀렸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중국이랑은 아직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밀리거든요. 즉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내수 시장에 대한 크기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이 일본이나 중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 경제가 상당히 크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많이 팔리지도 않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밀렸던 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2028년도까지는 북미 전기차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외 투자와 생산, 수요, 조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혼다가
합작법인 공식을 설립을 했습니다. 충분한 북미 배터리 기업의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년 말에 완공이 돼서 25년 말부터는 양산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모든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다 공장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IRA 법안이나 아니면 탈세계화, 이 리슈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대다수의 공장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배터리 생산량은 충분한데 골드만삭스의 분석 자료를 보면은 2028년도 기준에서 미국과 유럽 지역 내에서 배터리는 전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를 완성차한테 전량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대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다가 공장들이 워낙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이내로 모든 배터리가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돼서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가능한데 소재는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2028년도까지 배터리와는 다르게 유럽이나 미국 지역에서 소재는 100% 조달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얼만큼 이게 조달이 가능할까? 2030년도에 미국과 유럽 현재 생산되는 소재는 필요량 대비해서 양극재는 25%밖에 안 되고 음극재는 13%밖에 안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시대가 돌아야함에 따라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극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고요. 말 그대로 양극재를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한테 팔기만 하면은 그 수요가 충분한 만큼 생산량이 곧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이야 중국이 꽉 잡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소재 분야에 대한 점유율은 확보를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 편하게 받아 쓴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점유율을 뺏어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점유율을 높게 잡았을까요? 중국의 성장 배경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차량 가격의 거의 50% 가까이를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밖에 점유율을 잡지 못했던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불과 4년 만에 5%에서 50%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가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 전기차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소재 분야의 경쟁력에 엄청나게 집중을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4년 동안 자국 내 생산량이 4만 4천 톤에서 16만 2천 톤으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 톤에서 12만 3천 톤으로 거의 4배 가까운 4배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준 중국입니다. 사실 이 소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에 종속적이죠.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는 당연히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배터리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따른 소재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원료부터 소재, 제조 이 모든 하나의 산업이 같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해서 투자가 진행되었던 게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단순히 전기차에 대한 이 보조금을 늘리고 점유율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생산량부터 원료, 소재까지 다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배경을 지금 완성을 했다. 즉, 우리도 중국의 이러한 방향성을 따라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광산이 매물을 거의 다 중국이 쓸어 담았습니다. 2010년대부터 남들보다 빨랐죠. 초반부터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를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을 중국이 싹 다 사들였습니다. 배터리 광산을 중국이 싹 다 사들였고요.
배터리 소재 중에서 가장 비싼 코발트, 이 코발트가 소재 중에서 가장 비싼데 아프리카 콩고에서 세계 매장량의 60%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60%가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데 이미 중국 기업들, 이 화유 코발트나 뭐 레앙 몰리브덴, 이 중국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12조를 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다수를 이미 사들였습니다. 즉 선점을 했다는 뜻이겠죠. 사실 2012년, 2013년도면은 여기에 따른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조를 투자했다는 것은 얘네들이 이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차곡차곡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례 중에 하나고요. 세계 최대 코발트 기업 중 하나인 이 화유 코발트, 방금 말씀드렸던 이 화유 코발트가 아프리카의 프로스펙트 리튬 짐바브웨라는 기업을 5,600억에 인수합니다. 여기는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코발트가 아니라 리튬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즉, 이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리튬도 사들이고 코발트도 사들이고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은 싸그리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터리를 점유율을 늘려가면서도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분율을 챙겨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말하면은 이미 중국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냐, 원자재가 많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주나 칠레 아니면 니켈은 인도네시아나 호주, 코발트는 콩고나 호주 등 매장량에 대한 전 세계 1위는 호주가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보면은 뭐 호주, 칠레, 리튬을 거의 다 갖고 있죠.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콩고가 거의 다 생산하고 있고요. 니켈은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몇몇 기업들, 혼주랑 몇몇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다음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는 중국이 현재 매장량이 많아서 이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장량이나 채굴량이 높은 게 아니라 물론 높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다수의 핵심 광물들은 정제를 하거나 재련을 하고 이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지금까지 중국이 잡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돈을 지금까지 투자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점유율을 잡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됐나요, 시장이? 결국 우리나라는 원자재에 대한 핵심 의존도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탄산리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에 육박하고요. 산화코발트나 수산화코발트 같은 경우는 83%, 산화리튬이나 수산화리튬 같은 경우도 81%, 황산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77%, 황산 니켈 같은 경우에는 거의 59%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핵심 소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80% 이상인데 만약에 중국이 변심을 하게 된다면 이 수입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업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2021년도에 중국이 요소수를 수출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급력이 나왔던 걸 기억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80% 90%씩 되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해당 업종이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나 이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는 산업인데 이 산업에 성장하는 산업의 핵심적인 이 광물들을 중국 하나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지금 사실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국내 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이미 장악했습니다. 뭐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까지만 하더라도 5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음극재에서도 포스코케미칼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선 SKI테크놀로지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해액 부분에서도 엔캠이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4대 핵심 소재에 대한 점유율은 국내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 4대 핵심 소재가 앞으로는 죽을 거냐? 그렇지 않죠. 사실상 성장이 보장된 배터리 핵심 소재죠. 4대 핵심 소재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원자재 가격의 등락폭에 따라서 기업들의 영업이익들에 대한 변동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양극재만 하더라도 벌써 2021년도 대비해서 4배 성장하고요. 분리막 말할 것도 없죠. 4배 성장합니다. 음극재도 4배가 넘게 성장하고 전해액도 4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4배 가까이 넘게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배터리 소재도 성장을 하는데, 이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 등락폭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중국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은 나중에 중국이 여기에 따른 가격을 올려버렸을 때 해당 산업은 높게 성장했고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는 것은 전부 다 중국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지금 어떠냐? 니켈, 코발트, 망간, 반값으로 뚝, LG에너지 솔루션 등 배터리 3사 호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지금은 호재가 맞죠.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갔던, 특히 지난해 톤당 4만 달러대까지 올라갔던 니켈 가격이 2만 달러 후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는 호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니켈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37%로 거의 가장 많은 생산량 1위 국가로 뽑히는데, 얘네가 자국산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고요. 거기에 따르다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까지 힘입어서 니켈 생산 1위 국가가 된 겁니다. 전 세계 니켈 생산은 사실상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중이 65%인데, 중국에서는 중국에 생산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에 입김이 닿는다는 뜻이죠. 즉 앞으로도 이 니켈에 따른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국에는 이 원자재에 대한 확보 싸움이 될 건데, 지금 유럽판 IRA가 도입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에 이어서 EU에서도 역내 공급망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만 혜택을 주는 CRMA,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법을 올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80%에서 90%입니다. 당연히 국내 기업들, 국내 전기차와 국내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배터리 원자재의 점유율을 장악한 만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원자재 확보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왜냐? 중국을 배제하니까요. 즉 중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중국을 배제하고 남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 기업은 유럽과 미국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기업이 맞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30년도까지 이 주요 광물의 원자재 수요가 5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한다. 즉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는 확실하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것도 확실한데, 모든 기업이 다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 니켈, 이런 포스코, 모든 것들을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의 밸류체인을 형성한 포스코 그룹이 핵심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2차 전지 핵심 원자재에 대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고요. 이 핵심 소재부터 원자재까지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밸류체인을 확보한 포스코 그룹에 대한 국내 입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에서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 배터리 완제품의 수출액을 넘겼습니다. 즉 지금은 배터리 완제품에 대한 판매량보다는 핵심 소재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이 훨씬 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 중국의 빈자리를 공략하는 만큼 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포스코가 진짜 경쟁력이 있는 게 맞냐? 여기 이 밸류 체인을 형성한 건 맞지만 진짜 경쟁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땅까지 내주면서 포스코에 손을 맨 GM입니다. 이 제네럴 모터스에서 포스코에게 땅까지 내주면서 우리랑 함께 하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엔진 메이커들, 그런 메이커들이 메인이었는데, 이 자동차 시장의 메인이었는데, 이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완성차 브랜드들이, 소지 업체들, 그 중에서도 포스코를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소재부터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포스코만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원자재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간의 합작 법인이 사실 이번에 원료 공급망에 구멍이 생길 뻔했거든요. 그 구멍을 누가 막았다? 포스코 그룹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톤에 대한 양극재를 생산했었는데 2025년도까지 3배, 그리고 2030년도까지 또 거기에 따른 2배를 성장을 기대할 정도로 생산량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고요. 수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포스코의 밸류 체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길래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포스코를 찾는 것이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의 밸류 체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원료 공급 부분입니다. 원료는 일단 음극재 중 인조흑연의 원료인 콜타르를 제철 공장에서 일단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양극재 원료인 리튬과 니켈은 해외 광산, 뭐 호주 광산이나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확보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확보된 연료를 어디다 쓰냐? 이번에 합작법인으로 설립됐던 이 포스코 리튬 솔루션에서 이 콜타르는 PMC 테크에서 침상코르스로 바꾸고, 리튬 강산과 염호에서 획득한 원료는 포스코나 포스코 리튬 솔루션에서 수소한 리튬으로 가공을 합니다. 니켈 광산에서 획득한 원료는 마찬가지로 포스코에서 황산 니켈로 가공을 합니다. 이 PMC 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침상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분쇄를 해서 조립을 해서 흑연화까지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조 흑연으로 완성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음극재에 사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것들을 다시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렇게 생산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침상코르크는 인조 흑연 음극재로 생산이 되고요. 리튬이랑 니켈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죠.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으로 포스코 케미칼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배터리 제작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성이 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완성이 되면은 최종 고객사로 넘어가고, 이 최종 고객사에서는 우리들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동차를 쭉 이용하다가 배터리가 수명을 다합니다. 그럼 다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속 원료를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HY 클린 메탈에서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어디로 보낸다? 다시 포스코 리튬 솔루션으로 넘깁니다. 다시 가공해서 포스코 케미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밸류체인 사이클 자체를 이미 완성을 했고요. 이거를 완성한 그룹이 포스코 그룹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룹들은 이 밸류체인을 이미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포스코 그룹만 이렇게 밸류체인을 형성했을까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미 포스코도 중국처럼 10년 동안 준비를 했다. 실적은 이제 시작이다. 12억을 1조로 포스코가 배터리에 진심인 이유는 2010년도부터 준비했습니다. 리튬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착수했고요. 염수와 광성 모두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뿐만 아니라
호주나 아르헨티나에서 광산이나 염호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리튬과 니켈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캐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폴란드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폴란드와 국내 두 곳 양쪽 모두에서 폐배터리 공장을 가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인 만큼 선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국내 그룹 현재 시총 6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짐에 따라서 이 포스코 그룹의 시가총액은 국내에서 더 영향력 있는 구간까지 올라가는 흐름으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포스코 그룹 너무 좋은 거 알겠고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 다 좋은 거 알겠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뭘 찍어야 되냐? 내가 딱 어떤 종목을 찍는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원픽이고요. 연간 전기차 100만 분대의 양극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줄을 섰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밖에 없고요. 포스코 그룹을 통해서 리튬이나 니켈, 흑연 등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들을 조달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돈이 계속적으로 선순환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9분기 연속 매출 경신으로 지난 3분기에는 매출을 1조를 돌파를 했고요. 4분기 역시 매출이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IRA뿐만 아니라 유럽판 인플레이션인 이 CRMA 여기에 따른 대응이 가능한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원자재를 생산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2023년도에도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40조 초대형 에너지 통합법인이 출범했다. 성장 투자 가속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종합상사라는 기존 타이틀에서 앞으로는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탈바꿈이 이미 성공을 했고요. 니켈 매장량만 무려 1억 톤이 넘는 전 세계 3대 광산 안반톱이 니켈 광산의 지분을 무려 5.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1%에 따른 지분만 하더라도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즉 여기에 따른 지분이 거의 4,200억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니켈이 왜 중요하냐? 최근에 하이니켈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니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니켈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고 니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의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극재와 음극재, 리튬까지 한꺼번에 모두 다 투자를 가능한 기업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케미칼을 나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포스코에 대한 밸류체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세한 설명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로봇 섹터 급등 시그널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해당 리포트를 받아가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 리포트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보셔야겠죠. 영상을 누구보다 빨리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100% 무료니까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들, 꼭 필요한 종목군들 매일매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